가족들에게 희생만 하며 살아온 당신, 그런데 왜 무시만 당하고 계신가요? 박영숙님의 사연입니다. 박영숙님은 올해 67세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 박영숙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뭘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박영숙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자 큰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부탁한 적 없잖아요. 박영숙님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고마움은커녕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정작 그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어가며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정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자님은 60대 중반으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꽃집 운영도 포기하고 용돈도 아껴가며 자녀들 교육비를 댔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등산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우리 때문에 희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짜증나요. 정미자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랑으로 한 일인데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은 받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동시에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특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미자님은 상담을 받은 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둘째 딸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시작입니다. 희생이 아닌 각자의 행복을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순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님은 70세로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머리 파마 한 번 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순자님이 어느 날 손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세요? 친구 할머니는 정말 예쁘게 입고 다니시던데. 그 말을 듣고 이순자님은 처음으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순자님은 용기를 내어 미용실에 갔습니다. 20년 만에 파마를 했고 새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젊어 보이네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어요? 이순자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가족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가족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김혜자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자님은 65세로 결혼 후 줄곧 시댁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명절마다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했고 자녀들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혜자님은 가족들에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추석에 허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김혜자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요. 김혜자님이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바쁜 걸 아니까 미안해서 그랬지.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담해서 할게요. 김혜자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당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최옥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옥수님은 68세로 평생을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명절마다 온 집안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며칠 전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보다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옥수님은 그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최옥수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최옥수님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명절에도 무리해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올 때도 완벽하게 준비하려 애쓰지 않고 평상시 모습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더 좋아요. 저희도 부담 없이 놀러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당신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한명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명자님은 64세로 평생 가족들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급하게 아이를 맡기거나 갑자기 집안일을 부탁해도 항상 그래 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한명자님이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을 때 큰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아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데가 없어서요. 한명자님은 몸이 아팠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데려와라. 하지만 그날 밤 열이 40도까지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큰딸이 뒤늦게 알고 병원에 왔을 때 한명자님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 엄마도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단다.
앞으로는 엄마 상황도 좀 물어봐줘.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한명자님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바쁠 때는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한명자님의 솔직함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배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신만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조영희님은 66세로 젊은 시절부터 서예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 일에 바빠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 서예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해서 뭐해? 시간 낭비야. 60대가 되어서야 조영희님은 다시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집 한편에 작은 서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시큰둥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며 못마땅해했습니다. 하지만 조영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조영희님의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전시회에 와서 조영희님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남편도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작 응원해 줄 걸 그랬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조영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7번째 지혜는 과거의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순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순덕님은 69세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부터 자녀 양육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박순덕님은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병수발 3년 동안 한 일 생각 안 나니. 자녀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박순덕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박순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꺼내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박순덕님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과거 이야기로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 후 박순덕님은 과거의 희생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가족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과거의 희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그 아름다운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8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가족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복자님의 경험입니다. 김복자님은 71세로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의 일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며느리의 요리 방법에 간섭하고
손자 교육 방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복자님은 선의로 한 일이었지만 며느리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남편을 통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간섭하셔서 숨이 막혀요. 김 복자님은 서운했습니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조언을 듣고 김 복자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 복자님은 의식적으로 간섭을 줄였습니다. 며느리의 요리나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을 삼가고 대신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3개월 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편해졌어요. 오히려 어머니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가족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간섭이 아닌 신뢰로 가족을 대할 때 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납니다. 9번째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정자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자님은 67세로 평생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서운하거나 화가 나도 참았고 슬프거나 외로워도 혼자 삭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상담을 권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정자님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나요? 이정자님이 답했습니다. 그런 걸 왜 말해요?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통은 솔직한 감정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이정자님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이정자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더 신경 써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솔직한 감정 표현은 가족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가족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10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전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미경님은 65세로 평생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전미경님은 깊은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에서 탁구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탁구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탁구를 치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일주일에 3번씩 탁구장에 나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전미경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가족들도 전미경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져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지혜는 감사를 표현하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송말수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송말수님은 72세로 평생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줘도 고마움을 표현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송말수님의 말입니다. 그날부터 송말수님은 의식적으로 감사 표현을 늘렸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줘도 고마워요.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해도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도 송말수님에게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가족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가족들도 당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지혜는 용서하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최영자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영자님은 74세로 평생 가족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심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감이 컸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님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영자님은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일을 모두 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영자님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최영자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12가지 지혜를 통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을 잃어가며 하는 희생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가족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 가족들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과도한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삶을 찾아가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가 바로 진정한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